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월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 힘듭니다. 그죠?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최근 시장 흐름을 주도한 바 있었던 중심 섹터, 핵심 섹터, 이 부분이 조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약세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변동성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내가 이제 뭘 가지고서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그 다음의 흐름을 준비하고 기다릴 것인가, 그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고수가 되는 길,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주식 고수의 길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매매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섹터로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매매를 했는지.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를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낸 분들, 이런 분들은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오늘 명쾌하게 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흐름에서는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약간씩 이제 막판에 반등을 주긴 했는데, 오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한 걸 가지고서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의 현재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장세가 힘들지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 매매 그대로 또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관점이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죠.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대응을 했던 관점 중에 하나는 매매를 하는 관점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료에 근거한 대응을 하게 되고, 불확실성에 기반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투자 패러다임이 뭐냐? 매매에 기반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다 보면은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를 매기는데, 저는 종목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다른 관점, 즉 시세라는 관점으로 기업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게 뭐가 다르느냐? 이제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접근할 때와 시세로 접근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대응을 할 때는요, 수익을 내더라도 되게 한정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이라는 관점 하에서는. 근데 시세라는 관점 하에서는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요새 뭐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텐베거라는 용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야구에서 쓰였던 용어죠. 야구에서 쓰였던 용어인데 10배짜리 이제 수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종목, 그걸 텐베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는 게 텐베거를 나도 한번 종목을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다. 텐베거 종목을 배팅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본이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기업 가치를 대응을 하게 되면은 절대 텐베거의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경우 텐베거라는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세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그 기업의 변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종목이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흐름이 변화되는 흐름보다는 그 시점에서의 흐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종목이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시세라는 관점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는요. 그 기업의 변화 흐름이라든지 이전에 어떻게 됐으며 지금 어떠하며 향후의 성장 스토리가 어떠하며 그런 부분들이 이 시세라는 관점과 맞물려서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과 복합적인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3% 먹자, 4% 먹자, 3%, 3% 먹자, 4% 먹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배거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 기업의 현재 가치가 비록 싸게 매겨져 있고 비록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라는 관점으로 내가 접근했을 때 그 기업 가치를 크게 보고 배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령 10,0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 와 있는 시점에서 3만 원대에서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버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버려져 있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미리 알게 될 때, 그 가치를 시세라는 접근으로 가게 될 때, 최근 같은 어떤 2차 전지의 레이스처럼 그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세라는 것의 원리는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렴풋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힌트를 드렸죠. 시세는 태어나고 자라며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의 반복이다. 그게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얘기를 할 때 우량주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우량주라는 얘기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일 때가 있습니다. 요컨대 과거에는 이제 지금 액면불화를 했지만은 과거에 뭐 100만 원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라는 가치를 우리가 그 시점에서 우량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그렇죠. 그 기업의 가치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시세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현재 시세는 과연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지금 성장했던 시세인지 아니면 쇠퇴했던 시세인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그 종목, 그 시세에 투자를 했는지. 예컨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관심을 가졌었던, 그리고 지금은 약간 애를 먹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 과연 현재 시점은 어느 시세일 것 같습니까? 적어도 태어나는 시세는 아니었죠. 그죠? 자라는 시세도 아니었죠. 상당 부분 성장한 시세였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2차 전지 관련주, 뭐 지금 유튜브에도 다 이제 녹화된 게 있을 겁니다. 한 달 전, 2달 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얘기를 할 때, 뭐, 매매 가능하다. 다만, 지금부터는 단기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에다가 배팅을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저 공매도 세력 아니냐, 막 이런 막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시세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2차 전지라는 섹터의 성장 스토리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 시점에서의 시세는 분명히 태어난 시점이 아니고 태동한 시점이 아니고 자라난 시점이 아니고 상당 부분 성장을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더 간다, 뭐 이게 향후에 우리 산업의 먹거리다. 그걸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세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됐는지 그걸 도외시하면은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시세는요. 여러분들이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과정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지는 않겠죠. 2차 전지의 어떤 엄청난 성장성 그것만 믿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세가 계속해서 변하는 흐름 그 기본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보다 합리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은 결국은 뭐냐? 시세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관점의 정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세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종목 접근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령 뭐 한 달 전에 에코프로라는 주식, 코스모 신소재라는 주식, 코스모 화학이라는 주식을 한 달 전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가 분명히 그 시점은 성장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좋다더라. 뭐 유튜브에 어느 또 유명한 뭐 2차 전지 관련 박사가 좋다더라. 그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뭐냐? 시세에 대한 어떤 개념. 이걸 놓쳤다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끝났다.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관심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시세는 태어나고 자라며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의 반복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파동이라는 얘기로 설명이 되죠. 파동이라는 게 뭡니까? 뭐 다들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사이클. 그러니까 상승 1파, 하락 2파, 상승 3파, 하락 4파, 그다음에 상승 5파. 이게 어떤 그 시세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순환 경기 사이클도 그렇죠. 이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일정 정도 만들어내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파동을 형성하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세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며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개념 정리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다가 단단히 넣어두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시세라는 것은 시세의 개념은 그럼 뭐냐? 시세의 개념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변화와 활동성. 특히 이제 이 변화와 활동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세는 바뀌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 때, 차트를 그릴 때 일본 캔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제 시초가, 고가, 저가, 종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일본 캔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하루하루 바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마다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5일 동안의 어떤 그런 주가의 어떤 변화, 활동성 그거를 우리가 흔히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10일간의 어떤 그런 주가의 변화와 활동성을 1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선으로 연결하죠. 그죠? 20일, 33일, 60일, 300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가는 계속 바뀌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변하고 계속 바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질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본질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다. 다만 그
순간순간의 변화와 활동성을 왜 보이느냐? 그 기업의 그때그때 어떤 상황, 그때그때의 현상, 그때그때의 수급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시세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세가 바뀌고 변한다라는 관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에 넣으셔야 됩니다. 시대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목이라는 관점은 멈춰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 변화와 활동성이라는 부분들을 시세의 개념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변화와 활동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도식화된 흐름으로 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와 활동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뭐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은 이 변화와 활동성 속에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불확실한 그런 변화와 활동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일정 정도의 이 시세 개념 속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이 무궁무진한 변화와 활동성 흐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시세 개념 속에서는요, 기본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점검을 하고 주식 분석을 할 때, 어떤 종목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이 현재는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현재 뭐 EPS가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흐름의 시세라는 것은 변화와 활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가치 판단 이외에 심리적 요인, 그리고 수급 요인,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시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네. 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왜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똑같은 시점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상반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이 가격대에서는 내가 팔 거야. 60만 원대에서는 나는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간에.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가격에서 나는 이걸 살 거야. 그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시세의 어떤 개념 속에는 상당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급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의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과정. 그게 이제 시세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시세라는 것은요, 그 구간에서의 시장 트렌드와 상당히 연관된 가치가 설정이 됩니다. 요컨대 현재 뭐 시장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막 강력한 상승 트렌드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우량주라든지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이 좀 더 힘을 내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트렌드, 즉 뭐 어떤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연출되는 실적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때는 실적은 그다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공급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트렌드 하에서는 또 그에 맞는 종목들의 흐름, 시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시세의 개념 속에는 또 그 시장의 어떤 국면 속에서의 트렌드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이 뭐 펀더멘탈이 양호하게 형성되는 국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시세의 변화 흐름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트렌드라는 부분들도,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는 부분들도 시세의 개념 속에 우리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되는 중요한 변수 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선 이 시세라는 것은 비이성적인 가치가 적용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글쎄요, 이런 말을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근데 뭐 다들 아는 얘기니까, 뭐 최근에 뭐 어떤 모 연예인과 연관된 뭐 주식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 시세라는 것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된다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치,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이외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거는 제가 증권회사에 들어갔던 초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과거에 뭐 루보라는 주식도 있었고요. 과거에 뭐 이른바 템베거라는 그런 개념하에서는 뭐 서울식품이라는 기업, 뭐 성창기업이라는 기업,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요. 막 단기간 내에 5배, 10배씩 올라갔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렇게 올라갔던 배경은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세력들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더라. 그게 결국은 뭐냐? 물론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시장의 기준, 시세의 기준을 정할 때, 그런 좀 비이성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불법적인 부분들, 뭐 이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항상 그런 어떤 세력의 힘이라든지,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하더라. 그것도 우리가 시세의 개념 속에서 도외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움직일 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세력들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한 달 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의들의 복귀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물리면은 약도 없으니까 그냥 치고받고 히트앤드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고공권에서 시세가 움직일 때 나중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설거지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뭐냐? 비이성적인 가치. 제가 한 3주 전, 4주 전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는 투기적 시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래요. 이게 투기적 시세다. 2차 전지 관련주를 그때 투기적 시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욕 먹어요. 욕 엄청 먹어요. 예. 모든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성장,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성장 스토리의 종목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뭐 투기적 시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욕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시세라는 것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는요, 항상 반대급부의 수급의 흐름이 분명히 있었더라. 이것도 우리가 시세를 파악을 할 때 개념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시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그냥 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실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진리와 그런 것들은 뭐 진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고 되게 사소한 것에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세의 개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시세라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다는 얘기는 가령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항상 시세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것이 항상 시세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세의 개념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시세는 어떻습니까? 이 국면이 그렇죠? 시세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빠졌었겠죠. 시세가 형성되는 중기 트렌드의 어떤 변화의 중요한 기점이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때는요, 이렇게 시세가 형성될 때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안 기울여요. 네. 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목으로 접근함에 따라서. 근데 반대로 시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시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접근을 할 때는 이런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의 가치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매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요, 논리의 모순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이 주식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5배, 10배 올라간 시점에서 주식을 사서 나 이거 투자할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5배, 10배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면은 1배, 2배 올라간 시점에서 예, 나 이거 투자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죠? 예. 투자 아니죠. 매매죠. 근데 그게 왜 투자라고 생각을 잘못하게 되냐? 시세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세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그 과정을 계산해 넣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전 지점보다 2배, 3배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내가 그 주식을 사는데 그걸 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 아니죠. 매매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시세의 개념,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세는 항상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중기, 트렌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세는 태어나고 탄생하게 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냐 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시세가 태어나고 시세가 자라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이 국면의 이 흐름, 이 한 텀을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투자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매매라는 관점으로. 시세가 아닌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럼 그 원인은 뭐에 있느냐? 시세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주식.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 좋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뒤에 설거지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관점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주식의 고수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고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다는 거죠. 고수한테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번 주식 고수의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시세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어디 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세가, 아까는 이제 그 시세가 태어나는 상황을 말씀드렸다면은 시세의 개념 속에서 이제 뭡니까? 쇠퇴하고 난 다음에 시세는 반드시 변동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추세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시세가 한번 한 사이클을 끝내게 되면은 또 걔는 쇠퇴하고 충분히 이제 뭡니까 소진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또 태어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시세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시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시세가 태어나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다시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세는 운동성을 보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이 구간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 트렌드의 어떤 변화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큰 시세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 개념은 여러분께서 이제 뭐 다 이해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시세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세 대응을 할 때, 그러면 이 시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시세를 접근할 때 대응의 기본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은요, 뒤통수 안 맞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변화되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시세가 이렇게 한 파동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보이겠죠. 뭐 태어나고 자라고 하트가 있네요. 하트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시세 대응이라는 기본 원리를 통해서 그 시세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투자라는 관점은 결국은 뭐예요? 투자라는 관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이 시세가 태어나는 구간, 태어나는 지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이전에도 이제 배워야 한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중기 투자하는 시점, 즉 선점하는 시세로 봅니다. 선점하는 시세. 선점하는 시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국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선점하는 시세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세지, 이 국면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국면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이건 투자하는 시점이라든지 선점하는 시세가 아니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시세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세 대응의 원리는 결국 시세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선점하는 시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선점하는 시세에서 이제 시세가 변할 거 아닙니까? 변화와 활동성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 왔어요. 그럼 이 지점은 뭐예요? 이 지점은 단기 투자 시점.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냐면은 시세가 태동하는 국면이니까 좀 중장기로 가겠지만은, 이 지점은 단기 투자 시점이 되는 거죠. 왜? 시세가 한참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그 이전보다는 투자의 기간이라든지 투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한 단계 시세, 가격이, 가치가 올라와 있는 지점에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시세의 원리를 통한 우리가 시세 대응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지점은 이제 주가가 그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가가 한참 올라와 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 지점은 투자를 제외하는 시점, 뒷북 치시는 시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설거지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요, 심플하게 2차 전지가 향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먹거리다, 먹거리 산업이다. 그 부분 이외에 시세라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라는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전에 어떤 시세에는 분명히 선점하는 시세도 아니고 따라가는 시세도 아니고 일정 정도 뒷북 치는 시세로 변화됐다는 점, 이걸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세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두었다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그때 막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원리 하에서 봤을 때 모두가 다 각광하고 모두가 다 그냥 좋아하는, 그리고 간다라고 얘기했던 2차 전지 섹터라는 것이 결국은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따라가는 뒷북치는 시세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매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아닌 매매가 되는 것이고, 관점이 중기 투자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초단기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인들의 복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경험이거든요, 경험.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시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정 정도의 전환형 패턴을 만들고 시세는 일생을 다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저는 한 사이클은 분명히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이런 관점 속에서는 한 사이클이 지났지만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한 사이클만 놓고 보면은 최근 한 달 전의 흐름에서는 분명히 뒷북치는 시대로 변화됐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재평가가 되겠죠. 그죠? 재평가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따로 목소리로 남겨놓기로 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세의 원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세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변화되는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변화되는 점검. 이게 이제 다들 아시는 에코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에코프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지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시세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현재 그러면 에코프로는 어떤 흐름을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류의 태동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파도 못 잡았으면 다음 파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그동안에 뭐였어요? 예. 시장에서 엄청 소외받았던 주식이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거래도 안 되고 그죠? 그랬던 애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기서 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흐름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큰 흐름을 보여주면서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이끌어주는 종목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성장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이제 한번 레이스를 펼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고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장 수면 위로 부각될 때는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다 같이 쳐다보기 때문에 막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더 간다, 안 간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세 대응을 할 때 시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일정 정도 성장기 내지는 한번 쇠퇴기 이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런 개념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막 심리적인 대응을 하게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간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언제 빠지나 한번 보자라고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싸우면 안 돼요. 주식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은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객관성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의 기본 개념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기본 개념은 너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시세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는 쇠퇴기로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저해하고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은 뭐냐? 더 간대요, 더 간대. 그러니까 더 간다라는 논리는 그러면 뭘 도외시한 거냐? 시세의 어떤 변화와 활동성, 그리고 시세의 어떤 그런 일생, 이거를 도외시함에 따라서 너무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게 되면은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는 어떤 무궁무진한 변화와 활동성을 보이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가지 않고 너무 기본적 분석에만 충실하게 되면은 변화와 활동성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가령 이제 10,000원에서 뭐 한 15,000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15,000원에 팔았는데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가.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지점이 성장기를 지난 쇠퇴기의 지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다 생선의 어떤 그런 그 꼬리에서 머리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몸통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에코프로라는 시세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쇠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태동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도,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 뭐 탑픽은 오늘 지금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걔네들은 얘네보다 먼저 빠진 애들이거든요. 더 많이 빠진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도 결국은 시세 태동기 이후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쇠퇴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쇠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거는요, 한번 시세를 한 차례, 시세가 일생을 한번 거쳐서 한 파동을 한번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이전과 같은 어떤 그런 막 태동기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번 반등 주면은 팔고 나와야 된다. 절반만이라도 우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공매도 세력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다시는데 그 공매도 세력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나름대로 어떤 고집과 아집, 맹목적인 은 아니겠지만은 고집과 아집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아니면은 이런 기준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하나의 사이클을 보인 이후에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쇠퇴 국면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일정 정도의 사이클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제 오늘자 이제 차트의 종목, 이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런 방송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지점이 되게 쌌던 지점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시장에 많은 관심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막 사고 막 이러면서 시장에서 부각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사이클 과정을 이제 다 거치고 쇠퇴기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시세는 뭐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이 시세는 그동안에 반대죠. 반대로 이 시세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세 흐름이 계속적인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어때요? 이제 시세가 전환되는 흐름, 중기적인 어떤 시세 전환의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은 투자를 할 때, 시세 접근을 할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 개념을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이 돼야 될 그러면 흐름들은 바로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차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트를 보이고 있는, 태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근데 그 전제는 시세의 일생, 시세의 기본 개념을 적용을 시킬 때 적어도 이런 구간에 있는, 이렇게 중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시세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목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종목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굳이 선점하는 시세가 아닌 따라가는 시세, 뒷북치는 시세를 우리가 공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선점하는 시세는 여러분들께서 잘 투자를 안 해요.
왜? 전문가들이 추천을 잘 안 하니까. 왜 전문가들이 추천을 잘 안 하느냐? 그 어느 세월에 올라갈 거라고 추천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은 그냥 맨날 올라가 있는 종목만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뭐 그거는 일부고, 예.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추천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선점하는 시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관심도 없을 뿐더러 대다수의 대중들은 선점하는 시세보다는 성장하고 자라는 그 시세의 단기적인 관심. 왜? 투자보다는 매매에 빠져드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니즈에 주식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유튜버들도 그렇고. 안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이제 어떤 주식 투자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기본에 충실한 게 맞는데,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결국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냉철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개념 정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나 주식 몰라요. 모르는데 주식 투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몰라도 이런 기본 개념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셔도 크게 당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건데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배웠던 시세의 개념, 시세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이제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종목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막 한참 올라가 있는 시세야. 나보고 따라가라는 소리인데, 나 이건 안 한다. 그 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세 기본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저기를 하다 보면은 좋다 그러니까, 한번 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이라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못하니까 당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시세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대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운 시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세 개념, 기본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시세 대응의 그럼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 분석을 할 때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근데 시세 대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종목 대응을 할 때는 사실은 기본적 분석을 많이 갖고서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종목 진단을 할 때는 이 기본적 분석 갖고서만 진단 안 합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어떤 향후 매출이 어떻고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종목 진단을 할 때 그 종목 진단을 의뢰하신 분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싸게 사신 분들 계시고 비중이 어떤 분들 계시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 진단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종목 진단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산 시점, 왜 샀으며 내가 산 시점에 그 시세는 어떤 지점이 있느냐,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실은. 종목 진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최근에 포털 몇 군데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치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사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현재 시점에서 팔 거냐, 살 거냐, 들고 갈 거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세 판단은 뭔가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시세 대응을 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서 그 시점을 대응하는 것은, 그것도 뭔가 시세 대응의 원리에 있어서는, 왜?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느냐, 기본적 어떤 가치가 얼마만큼 반영이 됐느냐, 그거는 기술적 분석만을 통해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세 판단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세 판단.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구간 속에서 그 시세에 어떤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한 시세 판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세의 본질을 기준으로 하는 시세 판단. 즉, 시세의 본질. 그러니까 시세가 변화되는 본질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만, 기술적 분석만, 수급 분석만이 아닌. 그러면 결국 시세라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을 살 때,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어느 시점에서 사느냐.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좋을 때도요.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적절한 판단,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들 알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는 되돌아보면 주가는 분명히 2배, 3배 올라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거. 결국 그게 시세 대응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흐름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세는 변합니다. 시세는 운동성, 끊임없는 운동성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럼 그 바뀌는 그 시점에서 내가 어느 시점을 노릴 것인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시세의 기본 원리이자 시세 대응의 원리가 돼야 된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간 투자 전략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요일 날마다 명인들의 복귀를 하는데, 지금 추세 중심선의 지지 테스트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시장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지금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은요. 300일선에서 지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 이면에 탄력적인 종목이 없다라는 점. 이전에는 이제 뭡니까? 2차 전지라는 걸출한 중심주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지금 먹을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합주가 지수는 300일선 2464포인트를 중심선으로 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 요인은 결국 2차 전지 주도 시세가 이탈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제 2차 전지에 이은 후발 시세들이 부재하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또 저는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간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준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한 번에 신용 잔고가 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두 번째로 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끝물까지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그 단기 수급의 클리어 상황까지,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까지는 일정 정도 왔다로 저는 봐요. 이제 그게 신용 감소가 해소가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물량은 가벼워지겠죠. 어느 정도 그 지점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술적 저가를 타진할 때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자동차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강의 여러분께서 실전에 그대로 좀 잘 적용을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